나는 XY 표면에서 반지름 2m짜리 등속 오는도 하고 있는 물체인데, 나 그래프는 Y 방향 성분, 속도의 Y 방향 성분에 대한 그래프를 시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자, t는 0일 때 지금 x는 2 요점에서 지나고 있고, 이때 y 방향 속도가 마이너스 v로 최대인 거 보니까 속도의 크기는 최대다, 맞지? 자, 지금 현재 얘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접선 속력 v로 돌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 같고, 자, 이 속도는 계속 접선 방향 성분밖에 없으니까 돌면 돌수록 이제 이런 식으로 속도가 꺾이겠네. 그리고 4분의 1바퀴 돌았을 때는 모든 속도 V의 성분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그래서 Y 방향 속도는 0이 되는. 요때가 이제 1초일 때다 이거지. 그래서 4분의 1바퀴 돌 때마다 1초 걸리니까 4초. 4초 딱 한 주기가 되면 얘가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속도의 Y 방향 성분은 또 마이너스 V 이렇게 되겠네. 일단 돌아가는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얘가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고, 자, 요게 이제 2m고 여기가 중심이라고 치자. 자, 시간이 지나서 t초, 델타 t초가 지났다고 하죠. 그러면 얘는 요만큼 돌아갈 거고, 그때 돌아가는 각도에 대한 표현은 오메가라는 각도로, 각속도로 델타 t초 동안 돌아갔다. 자, 요게 이제 얘가 t초 쓰지 말자. 그냥 델타 t초 쓰지 말고 그냥 t라고 하죠. 그러면 그냥 t 돌아갔고, 자, 돌아갔을 때 원래 접선 성분은 마이너스 y 방향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휘게 됐네. 그러면 원래보다 휘게 된 요 각도가 오메가 t 돌아가면서 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속도 중에서 x 방향 성분은 요거고 y 방향 성분은 요건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y 방향. 그러면 y 방향 성분은 오메가 t에 대한 코사인 값. 그래서 v의 코사인 오메가 t. 처음 출발했을 때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요게 t초 후에 y 방향 속도다 이거지. 자, 요 그래프가 지금 나 그래프인 거고, 얘가 이제 주기가 4초인 거 보니까 t가 주기가 지금 4초다, 맞지?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2파이 라디안이 한 바퀴니까 한 바퀴 도는데 4초 걸린다. 그러면 4로 나눠주면 2분의 파이. 요게 1초 정도는 각도다, 맞지? 요게 이제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요 넓이도 한번 보면, 자, 결국은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Y 방향 속도니까 Y 방향 변이가 될 거예요. 1초부터 3초까지 Y 방향으로 변이는 1초일 때는 이 물체가 4분의 1바퀴 돌아서 Y는 마이너스 2 지점을 지날 거고, 2초가 더 지나면 반주기 지났으니까 Y는 플러스 2 지점을 지나겠죠. 그러면 요때까지 이제 Y 방향 변이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 Y 방향 변이의 의미가 이런, 반지름의 2배, 지름이니까 얘가 반지름이 2m니까 4m.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Y축상에 Y는 2m인 지점, 지금 3초일 때지, 플러스 2m인 지점을 지날 때 물체 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시계 방향을 돌고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V는 자, 접선 속력 V는 우리가 오메가 구했지. 오메가와 R 곱한 관계다 했어요. 반경을 곱한 관계. 그럼 반경이 2m고 오메가가 2분의 파이였으니까 파이 미터 퍼 세크. 1초에 파이 미터씩 돌고 있다. 맞다. 그 다음에 디귿은 4m였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점수 오운동에 대한 실험인데, 요 A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다, 맞지? 자, 그거를 이제 옆에서 왼쪽에서 빛을 비춰서 그림자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요걸 위에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원계 돌고 있을 거야. 자,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출발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4분의 1씩 돌면서 이렇게 돌고 있을 거예요. 자, 왼쪽에서 빛을 비추면 여기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길 거야. 이 그림자가 근데 요 범위를 넘어서지 않겠지. 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요 그림자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얘가 내려갈 거야. 내려가서
4분의 1을 돌았을 때 요때 그림자가 여기 생기고,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 최종 반대쪽 끝에 그림자가 생기고, 그래서 또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거지. 자, 요 그림자의 운동을 볼 건데, 이 그림자 운동의 폭이 L이다. 요 L을 진동수를 다르게 하면서 L을 관측한다 하는데,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되는 관계예요. 그 주기가 그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니 하는 의미라면, 진동수는 1초에 몇 바퀴 몇 회 도니,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기가 2초다. 주기가 2초란 말은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1초에 몇 바퀴 도니 라는 진동수의 의미로는 2분의 1이다 이거죠. 주기가 3초면 한 바퀴 도는데 3초 걸리니까 얘는 3분의 1바퀴 1초에 돌겠다. 그래서 F는 이 주기와 역수관계다 이거죠. 역수관계. 그리고 F는 요게 이제 단위가 헤르츠. 여기 쓰고 있는 헤르츠, 요게 이제 진동수 단위입니다. 즉 얘는 1번 실험은 10Hz 하는 거 보니까 1초에 10바퀴 돈다.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리니? 10분의 1초. 요게 얘 주기입니다. 그러면 진동수를 2배로 키웠어. 진동수를 2배로 키우면 주기는 절반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기와 또 반비례 관계에 있던 게 각속도예요. 각속도가 2배 되면 주기가 절반 되는 효과가 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진동수가 2배 됐다는 것은 결국 각속도를 2배로 키웠다. 자, 각속도 2배로 키우면 얘 돌고 있는 반경은 어떻게 되니 묻는 거예요. 자, 우리 어차피 90력을 가야 되니까 요 원뿔 진자를 한번 표현해 보면, 얘가 받는 힘은 이런 거였어요. 장력, 그다음에 중력 받아서, 장력의 위쪽 연직 성분은 중력과 날아가고, 결국 이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이 중심 방향, 지금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중심이 여기 있겠지. 자, 중심 방향의 힘은 남는다. 요때 요 세 개의 관계가, 얘를 보통 내가 세타라고 하거든. 그러면 얘가 세타가 되면 장력, 구심력, 요게 mg 중력의 관계가 세타 90도짜리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mg로 구심력을 표현해 보니까, 구심력은 mg와 탄젠트 세타 관계.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구심력을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요게 반경 r이지. 우리가 보통 요 이제 시대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될 거거든. r은 변할 거기 때문에 시대 길이로 표현해 보면 r은 L 사인 세타. 그래서 mr 오메가 제곱. 요것도 구심력에 대한 표현 방법이었다 맞지? 요거를 잘 정리해 보니까 오메가 제곱은 L 코사인 세타분의 G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은 이 오메가를 2배로 키우는 상황이다 맞지? 오메가를 2배로 키우는 상황이니까 L 코사인 세타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곱하기 4분의 1배로. 그러면 오메가 2배는 4배 되면서 오메가 2배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L 코사인 세타라는 길이는 요 길이였어. L 코사인 세타는 요 길이가 L 코사인 세타였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추가, 지금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돌던 추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돌겠다 이거죠. 그래서 얘 반경은 더 커질 거고, 그래서 L 길이는 L0에다가 L0에서 더 커진다, 증가. 그러면 기억 맞고. 자, 니은은 구심력에 대한 얘기인데, 구심력은 mg 탄젠트 세타인데 세타도 마찬가지야. 요만큼 기울어져 있다가 좀 더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타가 커지면 탄젠트 세타 값도 커지기 때문에 구심력에 힘이 많이 필요해질 거다. 그러면 1S가 2S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어. 이거 그 A의 속력은 1S가 2S보다 작다. 속력은 우리가 이제 V는 R오메가 이렇게 이제 한번 썼었다 맞지? 자, 오메가는 지금 증가시켰죠. 2배로 증가시켰고, 오메가 증가시키니까 도는 반경도, 원래 요게 얘가 도는 R 반경이었는데 도는 반경이 커졌다 맞지? 그러면 얘도 증가. 그래서 둘 다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속력은 증가하겠죠. 맞다 그렇지. 1S가 2S보다 작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기D 4번. 가는 XY 평면에서 O점을 원점으로 중심으로 해서 등속운동하는 두 물체 A, B. 자, T는 0초일 때 모습이고, A, B의 그 등속운동 방향이 A는 반시계 방향으로, B는
B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네요. 자, AB의 가속도의 Y 성분은 순서 없이 PQ를 나타낸 것이다. 누가 A, B인지 모른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Y 방향 성분으로 보면 알 수 있겠네. A는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가속도라는 거는 결국 그 구심력,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 방향이라 했잖아.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이 구심력은 항상 중심 방향. 그럼 요 방향으로 받고, B도 시간이 지나서 돌면 중심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힘을 받겠지. 그러면 가속도 방향에서 Y 방향 가속도는 A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양의 방향으로 증가했고, B는 처음 출발할 때 음의 방향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출발하자마자 양의 방향이 되는 Q는 A고, 요게 A네요. 그 다음에 음의 방향이 되는 요게 P가 B를 알려주는 그래프다, 그렇지? 자, 그래서 Q는 A의 가속도의 Y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의 속력은 3m/s이다. 자, B를 보면, 자, B는 그래프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한 주기다, 맞지? 그러면 주기가 4파이, 주기가 4파이고 가속도의 최대값이 모든 가속도 방향이 Y 방향일 때가 최대겠지. 그래서 지금 가속도의 크기는 어차피 중심을 향하는 방향은 일정한데 Y 방향 가속도가 계속 크기가 변하는 거잖아. 그러면 최대일 때 요 가속도가 전체 가속도겠네. 그러면 구심 방향의 가속도는 구심력식에서 m을 뺀 거, 질량을 뺀 거라고 보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질량 빼고 적어보면 우리가 주기로 적을 거니까 그 R 오메가 제곱으로 적자.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때 오메가가 주기가 지금 B는 4파이잖아. 4파이니까 주기로 전체 한 바퀴 도는데 각도 2파이 라디안을 나눠주면 요게 오메가라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지금 2분의 1이다. 그치? 자, 오메가가 2분의 1이고 A가 3이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R이 12m. 그러면 A가 지금 반경이 12m네. 그러면 V는 방향 곱하기 오메가 12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6m/s. 3m/s. B가 3m/s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다음에 T는 3파이 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자, 3파일 때는 Y 방향의 그 가속도가 최대로 Y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최대일 때니까 A는 B네. B는 요때겠죠. 요때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속도 최대. 그래서 B의 운동 방향은 순간적으로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그럼 플러스 X 방향에다 해야 되는데 틀렸네.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 가에서 이제 등소 온도하는 물체의 표현이고, 그래프 나다는 X 방향의 위치와 Y 방향의 힘에 대해서 나타냈네. 자, X 방향 위치가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2m. 그러면 여기지 뭐. 위치가 X로 가장 플러스 X 방향으로 가장 최대였대. 그리고 그때 2m인 거 보니까 반경이 2m. 자, 그리고 이때 Y 방향 힘은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얘가 받는 힘은 Y 방향 힘이 없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X 위치가 이제 줄어드니까 Y 방향 힘이 플러스로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움직일 텐데 Y 방향 힘이 플러스로 커지려면 얘가 내려가야 되죠. 얘가 내려가면 중심 방향으로 받는 힘이 이제 Y 방향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플러스 방향으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얘는 여기로 지나고 그때 Y 방향 힘이 최대가 될 거고, 그때 최대된 힘이 파이제곱. 그럼 요게 얘가 받는 구심력의 크기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는 시계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언제 속력을 묻든지 어차피 X 방향, Y 방향이 아니고 그냥 속력을 물어보면 죄다 같죠. 등속 운동이니까. 자, 그래서 그냥 접선 방향 속력 V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R 오메가. 자, 반경은 2m라고 있고 오메가는 주기를 우리가 알잖아. 요게 이제 0초에서
4초 됐을 때 다시 똑같이 돌아오네. 그럼 요게 한 주기. 그러면 4초가 주기니까 한 바퀴 도는데 4초 걸린다면 각속도는 4초 만에 2파이 도네. 그러면 각속도 오메가는 2분의 파이다. 그래서 2분의 파이랑 반경 2m를 곱하면 V는 파이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2분의 파이 S가 틀렸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은 2kg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구심력이 파이 제곱인 거 알거든. 그러면 구심력은 우리가 반경은 알고 V를 아니까 반경과 V에 대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R분의 mv 제곱. 자, 구심력이 파이 제곱 돼야 한다, 맞지? 자, 근데 R이 지금 2m고 V는 파이라 했으니까 m의 파이 제곱 하면 요게 파이 제곱 돼야 되니까 질량 m은 2kg이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답은 기D 4번. 그림 가에서는 반지름이 D랑 ED로 2배 더 길게 돌고 있는 A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B가 순서 상관없이 X 성분, 속도의 X 성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 PQ를 한번 AB로 나타내 보라 이거지 뭐. 자, 근데 일단 그래프 보니까 주기는 이렇게 보면 돼. 자, P 그래프에서 주기를 보면 다시 원래대로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 요게 한 주기예요. 그럼 P는 요 ET0가 한 주기고 TP는 ET0. 자, TQ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4T0. 그래서 TQ는 4T0가 한 주기. 자, 주기가 Q가 P보다 2배 커. 자, 그리고 나서 속도는 최대 속도 비교하면 X방향이 최대 속도가 결국은 얘들의 접선 방향 속력이잖아. 그게 P가 Q보다 4배 더 크다 이거지. 자, 누가 A, B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은 주기랑 속력을 우리가 아니까, 자, 어떤 접선 방향 속력으로 반경이 R이라면 2파이 R, 요게 원주다 맞지? 원주를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우리는 보통 주기라고 한다 맞지? 자, 그래서 주기랑 V랑 R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자, 만약에 P가 A다. P가 A고 Q가 B면, 자, A가 B보다 4배로 빨리 돌아. 자, A가 B보다 4배로 빨리 돈다면 얘가 4V, 얘가 V 이런 식이죠. 자, 근데 돌아야 되는 한 바퀴의 길이가 반지름이 2배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가 4배지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 길이가 2배 더 크니까 그 걸리는 시간은 B가 A보다 2배 더 클 거다가 지금 됐지. Q가 P보다 지금 2배 더 크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잘 찾았다 이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식도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 2배 차이 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V가 4배다. 자, 그러면 V가 4V고 2파이 ED 이놈이 있고, 자, V고 2파이 D 이렇게 되면 주기 차이가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1대 2. 그래서 V로 반경 D로 도는 내가 주기가 2배다 한 게 지금 Q의 모습이니까 Q랑 P가 각각 B랑 A로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구심력의 크기는 B에 적용하는 구심력의 크기의 2배다. A가 B의 2배래. 자, 그러면 A랑 B의 구심력으로 표현할 건데 지금 우리가 질량을 모르겠지. 그러면 반경과 V를 다 아니까 F 구심력은 R분의 V mv 제곱으로 해보자.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R이 ED분의 V 속력은 4V 제곱. 그러면 4V 제로. 그러면 질량 MA의 4V 제로의 제곱. 자, 그 다음에 B는 반경은 D고 MB의 속도는 V 제로였지. V 제로 제곱. 근데 구심력이 A가 B의 2배라 했으니까 B 2배에서 같다 가면 되겠네. 그러면 나머지 같은 건 날리고 D 날리고 V 제로 제곱도 날리고. 그러면 정리해 보면 얘는 8MA, 그 다음에 얘는 EMB 둘이 같다 이 말이니까 A보다 B가 4배 더 크면 되겠네. 그래서 B의 4분의 1이 A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억은 P는 A의 VX이다. P가 A VX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8배이다.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지. 그냥 구심력에서 질량 제외하면 가속도가 있어. 그러면 가속도는
R분의 V제곱으로 나타내죠. 자, A는 2D, 반경이 2D고 V제곱 16V0제곱. 그 다음에 B는 D의 V0제곱. 몇 대 몇이고 하니까 8대 1이네. 그럼 A가 B의 8배다. 맞죠? 그러면 이 길이 맞고, 이것도 아까 A가 B의 4분의 1배다. 이것도 맞았죠? 그래서 답은 길이 D 5번. 자, 등속 오는 동안은 물체의 X방향 속도선분과 Y방향 속도선분에 대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두 그래프다. 자, 일단 처음 출발할 때 보면 X방향 성분은 속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도의 Y방향 성분은 파이고, 그럼 모든 속도를 플러스 Y방향으로 파이 몰빵했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물체가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으로 파이라는 속도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처음 출발할 때 상태. 자,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X 방향 속도는 양으로 커지고 있고 Y 방향 속도는 음으로 작아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원운동은 둘 중 하나잖아. 얘 원궤도가 요렇게 되는 원궤도든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되는 원궤도 둘 중 하나일 건데, 얘의 X 방향 속도가 양으로 증가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X 방향 속도가 양으로 증가하려면 이렇게 돌면 얘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지났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속도가 이렇게 되면 X 방향 성분이 음이다 맞지? 그래서 얘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치? 그래서 요 모습에서 시간이 지나서 요 모습이 되면서 접선 방향 속도가 이렇게 되고, 이 접선 방향 속도 중에서 X 방향 성분이 플러스 X 방향으로 지금 점점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기니 D 가봅시다. 기억 T는 0초일 때 물체의 좌표는 원점을 중심으로 한다니까 얘가 원점이고, 좌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자, 반지름은 주기랑 속도로 알면 되겠네. 접선 속력은 최대가 파이죠 지금. 그러면 x, y 성분 중에서 한 방향으로 몰빵했을 때 속도가 파이니까 접선 속력은 지금 파이로 돌고 있고, 주기는 0에서 2초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맞지? 그러면 주기가 2초. 얘는 한 바퀴 도는데 2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V로 2파이 R, 원주를 한 바퀴 돌면 그게 주기잖아. 그러면 요게 2초다 이거지 지금. 그래서 V가 파이였으니까 파이랑 날라가면 2R이 2니까 R이 1m. 그래서 얘는 지금 반경이 1m다 이거지. 그리고 원점이 중심이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 위치는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니까 출발할 때 위치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각 속도는 v가 파이지. 근데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어차피 r로 나누어도 파이네. 그러면 파이 라디안 퍼 세컨 맞죠? 그 다음에 디귿 t는 1초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1초가 지나면 지금 2초가 주기이기 때문에 1초는 반주기.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였으니까 반주기 지나면 주기의 절반이 지나면 여기 있겠네.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 힘의 방향이 중심 방향이었으니까 중심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맞죠? 그래서 답은 2D 4, 5번. 그림가는 원점을 중심으로 두는 등속 온도하는 물체고, 이 물체의 가속도의 x성분 A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가속도가 플러스 y 방향을 몰빵했다 맞지? 그래서 x 방향 가속도는 0에서 출발했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 가속도는 중심 방향일 거니까 이 가속도 중에서 x 방향 가속도가 이렇게 생겨난다 맞지? 플러스 x 방향으로 x 방향 가속도가 처음에 생겨나니까 위로 올라갔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가속도가 x 방향으로, 즉 물체가 여기 있고 모든 가속도가 플러스 x 방향으로 다 작용할 때 그때 가속도가 a다. 그러면 부심 가속도 자체가 크기가 a다 이거죠. 그리고 이 물체는 주기가 ET0, ET0가 지금 주기다 이거죠. 그러면 기억 원궤도의 반지름. 자, 우리가 이제 주기를 알아. 주기가 ET0면 오메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그 주기라는 시간 동안 2파이 돌게 하는 각속도다 맞지? 그래서 T0분의 파이. 자, 그리고 우리가 A를 알고 있죠. 구심가 속도는 그게 A다. 그래서 반지름 알기 위해서는 구심가 속도를 R과 오메가 되는 식으로 R 오메가 제곱, 이게 구심가 속도인데
오메가가 T0분의 파이였으니까 R 곱하기 T0 제곱분의 파이 제곱. 요게 지금 A다 이거지. 그래서 반경 R은 파이 제곱분의 AT0 제곱.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운동 방향은 T는 T0일 때와 T는 ET0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지금 주기가 ET0거든. 그러면 T0와 ET0는 반주기 차이죠. 반주기 차이면 항상 지금 T0면 얘가 여기 있지, ET0면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반주기 차이면 바로 반대편에 있을 거니까 운동 방향은 얘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을 때 얘는 반대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겠죠. 그래서 반대이다 맞고. 디귿 T는 3T0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Y 방향 성분은 3T0, T0, ET0, 3T0 전부 다 여기 있잖아. 아니네. 여기가 지금 0이고 0초일 때고 T0 여기 있고 ET0 여기 있고 3T0는 다시 여기겠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T0 또는 3T0일 때의 위치고, 아까 니은할 때는 서로 반대인 거는 어차피 상관없어. 반주기 지나면 반대편에 있으니까 완전히 운동만이 반대일 거고 언제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3T0일 때는 여기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시계 방향으로 되고 있지. 그러면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건데 가속도의 Y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이쪽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Y 방향 몰빵이네. 가속도 성분은 A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등속 원운동 하던 물체가 실이 끊어져서 등속도 운동하는 상황이에요. 자, P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는데 실이 끊어지면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 접속 속력 그대로 쭉 이동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때 이제 O와 Q 사이 거리가 2R이라 했으니까 실이 끊어질 때 위치가 여기가 반경 R이겠지. 그래서 저 OQ 사이 거리가 2R이라 했으니까 얘는 루트 3R. 자, 그러면 루트 3R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 T초. 그러면 우리가 V를 표현할 수 있겠네. VT. 그냥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VT가 루트 3R 이동한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V는 T분의 루트 3R. 요게 접선 등속 운동한테 접선 방향의 속력이었네. 그러면 T분의 루트 3R 기억 맞고. 자, 니은 원운동 주기니까 주기는 V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파이 R이죠. 그래서 V분의 2파이 R 해주면 루트 3R분의 T, 요게 V분의 1이고 거기에 2파이 R 곱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루트 3분의 2파이 T, 요게 주기다. 그래서 유리화하면 이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구심 가속도의 크기.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V로 표현하면 되겠네. V로 표현하면 A는 R분의 V제곱. 요게 구심 가속도 크기다 맞지? 그러면 R분의 1에 곱하기 V제곱은 T제곱분의 3R제곱. 그래서 구심 가속도는 T제곱분의 3R. 그래서 맞네요. 그러면 답은 기니디 5번. 자, 그림은 A, B, C 원판 3개가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맞물려 돌아간다 이 말이지. 자,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 만약에 2개가 가고 있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두 물체가 속력이 똑같다는 소리죠.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고 함께 운동하는 거지. 왜 원판도 마찬가지야. 지금 A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자, P점과 B의 Q점이 맞닿아 있지.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을 때 B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A가 1m 돌았을 때 B도 1m 돌아가면 얘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A, B 또는 C까지, A, B, C까지 모든 지금 원판은 접선 방향의 속력이 똑같아야 돼. 가장자리에서. 그래서 V가 동일한 상황. 자, 근데 주기가 B의 주기가 나왔네. B의 주기가 2초래. 그러면 얘는 반경이 R인데 얘는 2초에 한 바퀴씩 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접선 방향의 속력은 자 2초 만에 한 바퀴 길이가 지금 2파이 R이죠. B 입장에서. 그러면 파이 R. 요게 지금 B의 접선 방향 속력이 되겠지. 근데 모든 원판이 접선 방향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전부 다 파이 R이라는 속력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주기는 A는 한 바퀴 도는데 거리가 2파이의 3R이거든.
요거를 지금 모든 원판이 V가 파이R로 돌아야 되니까 얘는 6초. 요래 봐도 되고, 또는 자 B가 2초가 주기인데 V가 똑같거든. A랑 B는. 근데 A는 B보다 반경이 3배 더 커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거리가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주기도 3배 더 커서 6초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C의 회전 방향은 자 B랑 C인데 B가 이렇게 돌죠. 지금 B가 이렇게 도니까 RS가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려면 C도 이렇게 돌아야겠네. C는 반시계 방향 맞죠. 그 다음에 D가 P와 Q, R과 S가 중심축상에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동시에 만났는데 걸리는 시간은 12초. 자 주기가 달라. A, B, C가 각각 주기가 A는 6초, B는 2초, C는 B보다 반지름 2배 되니까 걸리는 시간도 2배, 4초. 그러면 이제 B 혼자 한 바퀴 돌았을 때는 A, C가 한 바퀴 못 돌았으니까 다시 못 만나겠지. 그러면 6초와 2초와 4초의 최소 공배수 되면 만나겠네. 그러면 그게 총 12초다 맞지. 그래서 A가 2바퀴 돌고 B가 6바퀴 돌고 C가 3바퀴 돌아서 함께 다 만난다 이거죠. 그래서 12초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 D. 왜 이러나? 기니 D의 5번. 그림과 같이 벨트로 연결된 두 바퀴도 마찬가지야. 벨트로 연결되면 이 벨트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없거든. 흐물흐물해지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항상 벨트가 똑같은 길이를 돌아가야 되니까 자 A가 돌아간 만큼 B도 돌아가야 돼. 그래서 두 물체, 두 원판은 V가 동일해야 돼. 가장자리의 V. 자 접선반의 속도 V가 동일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B가 A의 3배네. 얘가 R이면 3R. 자 반지름이 3배면 같은 속도로 돈다면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B가 3배 많이 걸릴 거야. 한 바퀴 길이가 얘보다 3배 커서. 그래서 주기는 얘가 T면 얘는 3T. 자 그리고 A, B점에서 가속도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B점이 지금 가장자리가 아니지. 가장자리가 아니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은 V가 동일해서 하니까 V 동일한 거 이용하자. 이게 지금 B가 가장자리가 아니라서 V가 동일한 것도 이용을 못한다. 자 V는 이 가장자리의 속력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일단 모든 원판은 찌그러지거나 물렁물렁한 원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모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가장자리 부분이든 중심을 기준으로 얘가 10도 들어가면 얘도 10도, 당연히 얘도 10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부분은 오메가가 동일해요. 같은 바퀴에서. 자 그러면 일단 오메가의 B를 구해놓자. 자 주기가 B가 A보다 3배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메가 한 바퀴 도는 각도는 1초 도는 각도는 A가 B보다 3배 더 클 거다. 그래서 A가 3오메가면 B는 오메가. 자 그러면 A는 3오메가로 돌고 그때 반경이 R인 점이 A. 자 A점의 가속도는 R과 오메가로 하면 R 오메가 제곱. 요게 A점에서 가속도 되겠네. 자 B점에서 가속도 A, B는 얘는 오메가로 돌고 있고 반경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R 다시라고 해보자. R 다시의 오메가 제곱. 자 근데 가속도가 A가 B의 4배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9R 오메가 제곱인데 A가 4배다 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4분의 9R 오메가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R 다시 요 값이 지금 4분의 9R이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4분의 9R이고. 자, 기니디 보면 기억. 각 속도는 A가 B의 3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의 운동 반지름은 A 반지름의 2배다가 아니고 4분의 9배다 해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D가 속력은 A와 B가 같다. 자, 속력은 충분히 지금 다를 수 있어요. B점이 가장자리가 아니야. 무조건 다르네. A점은 가장자리인데 얘 A바퀴의 가장자리점 A점과 동일한 속력이 되려면 B바퀴도 가장자리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결국 돌아가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B는 이렇게 돌겠지. 얘는 이렇게 돌고 가장자리점. 그럼 당연히 가장자리점을 많이 돌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B점의 속력은 이 B바퀴의 가장자리점의 속력보다는 작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가장자리끼리 속력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B점은 A점보다 속력이 작다 돼야지. 그래서 같다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강 영역에서 보니까 1번 영역에서는 반지름이 R인 등속 오는동, 요렇게 입자가 등속 오는동에서 영역 2로 나가네. 영역 2에서는 요렇게 되는데 요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네. 자, 그 다음에 3번 영역에서는 또 반지름이 2R인 등속 오는동을 요렇게 한단다. 자, 그랬을 때 1번 영역과 3번 영역에서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했어요. 자, 길이가 훨씬 길어. 자, 1번 영역은 반지름이 R인 절반 원의 길이, 그럼 파이 R입니다. 3번 영역은 반지름이 2R인 절반 원의 길이, 그러면 2파이 R. 자, 그러면 파이 R과 2파이 R 두 배 차이 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는 거는 1번 영역에서 등속 운동할 때의 이 접선 속력은 V로 해야 되고, 그러면 V로 들어가서 V로 나온다면 2번 영역에 들어갈 때 이 접선 방향의 속력은 2배 돼야 되지. 길이가 2배인데 시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접선 속력 2V로 이렇게 운동하다가 2V로 마지막에 나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속력은 3에서가 1에서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의 크기는 3에서가 2에서의 2배다. 자, 가속도는 보면, 자, 2번 영역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 간격이 R인 등가속도 운동인데 V로 들어가서 2V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 EAS는 속도제곱 변화량 쓰지 뭐. 그러면 EA2 2번 영역의 가속도니까 2의 거리가 R은 속도제곱 V에서 2V 됐으니까 3V제곱 변화량은, 그래서 2번 영역에서 가속도는 2R분의 3V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영역은 등속 오는 동이니까 가속도는 구심가속도겠다 맞지? 중심을 향하는 방향으로 구심가속도. 그래서 3번 영역에서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형태는 R분의 V제곱으로 하면 되겠네. 2번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반경이 2R이고 V도 2V, 그러면 2V의 제곱이니까 얘는 R분의 2V제곱. 그래서 가속도 크기가 3에서가 2에서의 2배는 아니고 몇 배고 3분의 4배네. 그래서 얘는 틀렸고, D가 각 영역에 진입하여 빠져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3에서가 2에서의 3파이배다. 자, 뭐 등가속도 운동은 계산해 주면 되지 뭐. 자, 등가속도 운동은 평균속도로 V로 들어가서 2V, 그럼 평균속도 2분의 3V로 R. 그러면 걸린 시간 2번 영역에서 걸리는 시간은 2분의 3V로 R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3V분의 2R. 자, 3번 영역에서 걸리는 시간은 반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어차피 속력은 계속 일정하니까 2V 속력으로 반바퀴 길이가 2파이 R.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V분의 파이 R. 그래서 3에서가 2에서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얘는 2분의 3파이배다. 그래서 3파이배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럼 답은 1번 기억. 자, 그러면 물체 A가 1, 2, 3, 4 영역을 통과하면서 뭔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먼저 1번 영역을 통과할 때 등속 운동, 요렇게 이제 등속 운동을 반바퀴 하고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나가겠죠. 자, 어차피 등속 운동이니까 이때 속도랑 이때 속도는 같을 거야. 자, 그리고 2번 영역에서 등가속도 운동한대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하고 3번 영역으로 들어갔더니 얘가 반지름이 좀 커졌어. 3R 반지름으로 운동한다. 자, 근데 지금 등속 원운동을 하는 요 2R, 3R, 4R 원운동 할 때 주기는 모두 동일하다. 시간이 모두 같다는 얘기인데 반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반바퀴의 길이가 다르거든. 얘는 2R이고 얘는 3R 반경이. 그러면 반경이 2R에서 3R 2분의 3배 되면 어차피 원둘레는 2파이R이니까 그냥 반경이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 동안 돌려면 길이가 길어졌는데 똑같이 돌려면 속도가 또 그만큼 빨라져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A가 첫 번째 1번 영역에서 처음 운동할 때 속력을 2V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2V 나가겠지.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이때 속도가 3V겠죠. 그래서 2분의 3배 커져서
3R도 똑같은 길이로 시간 걸려서 나온 다음에 3V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영역 들어갈 때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얘가 이 4R짜리 궤도로 돌고 있어. 이것도 시간이 동일해야 돼. 그러면 얘는 4V로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지금 요때 1번 영역과 4번 영역을 통과할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가속도를 A1과 A2라고 했어요. 그러면 A1, A2, B는 어차피 같은 길이잖아.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은 길인데 똑같은 길이 동안 가속에서 2번 영역에서는 이 물체의 속도를 2V에서 3V 만들었다 맞지? 요런 가속도가 A1.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똑같은 거리 동안 해서 얘 속도를 3V에서 4V 만드는 게 요게 A2. A1과 A2의 B는 세 번째 공식에 의하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EAS. 근데 S 동일하고 그러면 델타 V 제곱과 A는 비례. 그래서 델타 V 제곱 구하면 첫 번째 상황은 4V 제곱에서 9V 제곱 되는 상황. 그래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플러스 5V 제곱. 두 번째 상황은 3V에서 4V 되는 상황. 그래서 9V 제곱에서 16V 제곱. 속도 제곱 변화량이 7V 제곱 되는 상황. 그러면 요 B 5대 7이 가속도의 B다 이거죠. 그래서 A1도 A2도 5대 7. 그래서 답은 5분의 7, 4번. A 물체가 줄이 두 개 달려 있네. 요 줄과 요 줄이 달려 있네요. 자, 상황은 세타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줄이 상황이 똑같고 차이는 오메가로 도냐 2오메가로 도냐. 그러면 물체도 똑같고 반경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이 구심력은 오메가보다 2오메가 있대. MR 오메가 제곱이 구심력이니까 4배 더 크겠네요. 자, 그런 거 이용해서 가에서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가 F다. 그러면 얘가 받고 있는 지금 장력이 두 개지. 요 장력과 요 장력의 중심 방향 성분을 구해주면 그게 얘는 구심력 F고 얘는 구심력이 2오메가라서 4배 돼서 4F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기니 D 보면 기억 P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일단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한다는 거는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했을 때 중심 방향의 힘만 있어야 돼. 그래서 위아래 힘, 이런 위아래 힘들은 더해서 날아가는 경우가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중력이 아래 방향 힘이기 때문에 중력은 두 상황 모두 같다 맞지? 그러면 윗방향 힘도 똑같아야 돼. 근데 요 윗방향 힘을 만드는 게 P장력이거든. 그러면 P장력의 연직 성분이 중력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 그림에서나 나 그림에서나 P의 장력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구심가속도 묻는 거지. 구심력에 의한 구심가속도. 그러면 R오메가 제곱. 그러면 오메가 2배면 구심가속도 2배다, 4배다 해야 되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Q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4F만큼 크다. Q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랑 4F가 얘들 구심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Q가 증가해야 되지. 그러면 3F만큼 크다 해야지. 델타 F는 지금 3F지. 그래서 얘도 틀렸다. 답은 2번. 물체 AB가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하는 막대에 같이 매달려서 함께 돌고 있으니까 오메가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네요. 자, 일단 오메가가 동일하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오메가 제곱은 L 코사인 세타분의 G다 이런 식을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동일한 원뿔 분자는 L 코사인 세타 길이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근데 코사인 값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 코사인 값이 세타2가 2배 더 크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 실의 길이 L LA라면 LA 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 1이고 그다음에 LB 분의 요 길이가 코사인 세타 2인데 요 길이가 동일하다 맞지? 그러면 이 LA LB 실의 길이 B가 LA가 2배 더 크겠네. 그러면 LA는 2L, Q는 L 이렇게 둘 수 있겠고. 자, 이 연직 방향 성분이 어차피 그 중력과 그다음에 여기 실의 장력의 연직 방향 성분이 같아서 날아가야
장력의 이쪽 수평방향 성분이 딱 90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 코사인 세타 값도 바로 2배다 했으니까 이 같은 지금 줄에 걸리는 힘이 같다 했거든. 그러면 장력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 연집 방향 성분이 코사인 값으로 결정되는데 코사인 값이 Q가 2배다 했으니까 연집 방향 힘의 성분이 A보다 B가 2배다. 그러면 무게도 B가 A보다 2배다 돼야죠. 그래서 MB가 MA의 2배다 되고 실의 길이도 A가 B보다 2배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역은 B가 A의 질량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실의 길이가 P가 Q의 2배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속력은 A가 B의 몇 배다 했는데 속력은 지금 오메가가 동일한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에서는 속력은 전부 다 접선 방향 속력이다 맞죠? 그럼 V는 R오메가 쓸 수 있을 건데 요 RB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R의 B가 L의 사인 세타 값이 나왔죠. 그러면 2L 사인 세타 1이고 얘는 2L의 얘는 L이지. L의 사인 세타 2. 요 RB 자체가 속력비. 그래서 A가 B의 사인 세타 2분의 2 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요게 A의 반지름 되네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돼 있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실 PQ로 막대랑 매달려서 운동하네요. 자, 일단은 실이 두 개고 PQ가 물체 작용하는 힘의 크기 같다 했으니까 장력이 지금 똑같은 상황.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게 속력이지. 그러면 구심력 표현해 줘야 되는데, 자, 구심력은 이게 TT라면 이 수평 방향 힘 지금 30도 기울어졌으니까 요 기울어진 요 T에 대한 수평 방향 힘은 2분의 1T겠네. 요 T하고 Q의 T랑 더해져서 2분의 3T가 지금 그 R분의 MV 제곱하면 되겠지. 구심 역할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요 연집 방향 성분 T의 연집 방향 성분은 얘의 무게랑 같아야 되니까 요걸 대신 mg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t니까 2분의 루트 3t는 mg로 바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t는 루트 3mg지. 루트 3mg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반경도 요게 길이가 루트 3L이라 했으니까 그거의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루트 3L이 반경. 그러면 R 대신에 2분의 루트 3L 넣어서 정리해주면 나오겠네요. M 날리고 나머지 넘겨서 V 제곱은 2분의 3 GL이네. 그래서 V는 루트 2분의 3G. 그러면 답은 3번. 자, L 요 가는 길 설사가 지금 막대 같은 막대에 매달려서 돌고 있네. 그러면 일단 두 물체는 오메가 각속도가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 형태로 적어서 풀면 되겠고, 자, A가 B랑 질량이 나와있죠. 질량이 B가 A의 3배다. 그러면 A m 주면 B는 3m. 자, 그러면 중력의 B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는 거네. 얘는 mg, 얘는 3mg. 100kg. 자, 그러면 mg랑 3mg, B가 무게가 3배인데, 자, 구심력으로 갈 거니까 구심력은 mg와 탄젠트 세타 관계다 맞지? 그러면 얘는 루트 3mg가 구심력. 얘는 루트 3분의 1배 하면 얘는 또 얘도 루트 3mg네. 구심력. 자, 그러면 구심력이 둘이 같은 상황이네. 오메가가 똑같기 때문에 mr 오메가 제곱 구심력이 같으려면 m과 r의 곱이 같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지금은 요 m이 b가 3배니까 r은 반대로 a가 3배로 뭐라 된다 이거지. 그러면 a의 반경 요게 b의 반경 요거보다 3배 더 크다 이거죠. 자, b에 간 반경 나와 있네. 요게 2분의 1이고 요 길이도 지금 30도니까 2분의 1이다. 그럼 반경이 L이네. 반경이 L이면 얘가 반경이 3L 돼야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지금 L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 LA는 L의 60도 사인 60도 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2L 요게 LA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철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이 장력. 자, 장력을 요 mg와 관계로 하면 장력의 이 코사인 성분이 mg네.
연집 방향 성분. 그러면 얘는 mg의 2배, 그러면 2mg가 지금 장력이고, 얘도 장력은 3mg에 이쪽이 3mg 돼야 되니까 3mg의 루트 3분의 2배네. 그러면 2 루트 3mg. 그러면 루트 3배 더 크다. 그래서 A가 B의 3배다 했으니까 뭔가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LA는 L의 루트 3분의 2L이었잖아. 틀렸고. 자, 구심력이 크기는 둘 다 같았지. 루트 3mg. 그러면 D건 혼자 맞네요. 답은 2번. 그림과 같이 천장에 실로 매달린 원뿔 진자. 자, 그리고 A, B가 같은 주기로, 주기가 같으면 오메가가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요게 LA고 요게 LB면, 자, 실의 길이의 코사인 세타라는 길이 분의 G를 해주면 이게 오메가 제곱이 항상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요 길이가 같으면 오메가는 같은 건데, 지금 이 두 물체도 L의 요게 각각의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L의 코사인 세타 값이 요거 2R로 서로 같은 거야. 그러면 두 물체는 주기가 같을 수밖에 없다. 오메가 같아서. 오케이. 그러면 길이 원하는 거 보자. 기억. 속력은 A가 B의 2배다. 자, 오메가가 동일해. 그러면 속력은 R 오메가식에서 R이 크면 클수록 V가 크다. 그러면 R이 2대 1이네. 그러면 A가 B보다 2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구심력의 크기. 오메가를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MR 오메가 제곱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M은 지금 B가 2배 더 크고 2M M이고, R은 A가 2배 더 크죠. 그러면 MR 곱한 값이 같을 거니까 오메가가 같으면 구심력도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D가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은 B의 장력이 몇 배냐. 자, 우리가 뭐 구심력을 아니까 구심력에서 볼까. 자, 구심력이 지금 서로 같은 상황이다, 맞지? 자, 그러면 F라고 한다면, 자, 얘는 지금 2R이니까 45도잖아. 그러면 요 장력의 수평방향 성분이 F 돼야 되니까 장력은 루트 2F. 자, 그 다음에 여기 장력의 수평방향 성분은 요게 2대 1대 루트 5다, 맞지? 요 길이가 나와 있어요. 2대 1대 요 길이가 루트 5.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5R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평방향 성분이 F가 돼야 되니까 요 장력은 루트 5대 1이지. 그러면 루트 5F. 그래서 루트 2F랑 루트 5F니까 힘의 크기는 루트 5분의 루트 2다 해야지. 그래서 루트가 빠졌네. 얘는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가는 유리관을 통과하는 실에 추 매달아서 돌리고 있는데 추가 정지하고 있지. 자, 추가 지금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추의 무게가 곧 이 줄의 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동서 운동하는 물체에게 작용되는 장력이 추의 무게로 결정이 난다 이거지. 근데 추의 무게가 둘이 똑같네. mg. 자, 추의 무게가 똑같고 공도 똑같은 공이야. 공의 무게가 똑같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차피 연직 방향 성분, 장력의 연직 방향 성분이 중력과 같아서 날아가야 되는데 공의 무게가 안 변했지. 그러면 연직 방향, 장력의 연직 방향 성분도 안 변해야 되는데 장력의 크기도 안 변했어. 그러면 세타가 이게 60도가 아니면 안 돼요. 세타가 둘 다 60도 돼야 연직 방향 성분이 이 공의 무게랑 같아서 날아가겠지. 자, 그러면 세타는 60도로 동일하고 V-가 V보다 빠르다 했거든. 그러면 구심력인데 지금 이 장력이 기울어진 정도랑 크기가 안 변해. 그러면 장력의 수평 방향 성분이 가와 나에서 다를 이유가 없죠. 그러면 구심력이 똑같다는 얘긴데, 구심력이 같은 상황에서 R분의 mv 제곱이 동일한 상황에서 V가 더 큰 물체야. 그러면 V를 더 크게 돌려면 R도 같이 키워줘야지. 그래서 가에서보다 나에서 반경이 더 크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기니디 가보자. 기억. 추의 질량은 요게 이제 60도지. 60도니까 2대 1이다, 맞지? 요게 mg 돼야 되니까 이 무게가 곧 장력이 2mg 돼야 되네. 그러면 추의 무게가 곧 장력이었으니까 2m이다, 맞죠? 그 다음에 세타는 바뀌면 안 돼. 60도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L과 L 다시 반경이 나 상황이 더 크다 했잖아. 그러면 60도 기울어진 게 똑같기 때문에 요 반경은 L의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L을 결정할 건데 2분의 루트 3L보다 2분의 루트 3L-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니까 L-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4번.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요 B의 추의 무게에 또 B가 정지하고 있을 거니까 요 무게가 장력으로 전달될 거고 이 장력이 A에게 구심력 만들어주는 애네. 자, 그러면 지금 A가 반지름 R에서 V로 돌고 있는데 R분의 mv 제곱이라는 구심력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EMG가 해주는 이런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림 나로 가보면 추 더 매달았지. 구심력이 많이 필요할 거야. 자, 반경은 똑같이 R인데 V가 2배 됐네요. 질량도 똑같아요. 그러면 R분의 M의 얘는 2V의 제곱, 이만큼 구심력이 필요하네. 그러면 방금 전보다 4배 많이 필요하다. 맞지? 그러면 얘는 8mg. 자, 8mg가 필요한데 EMB 플러스에서 C까지 매달아서 8mg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6m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A의 각속도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자, 각속도는 R분의 V. R 오메가가 각속도니까 V니까 R분의 V 하면 얘는 R분의 V, 얘는 R분의 2V. 그래서 각속도는 B 나 상황이 가 상황보다 2배 더 크다 돼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다. 자, 구심력은 방금 전에 요거 EMG하고 8mg였죠. 그래서 4배다 해야 되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C의 질량이 6입니다. 요거 하나 맞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은 원운동의 주기를 측정하는 실험인데 일단 뭐 고무망에랑 추 세팅해서 클립과 유리관 사이의 길이 요걸 이제 일정하게 해서 판단한단다. 자, 근데 고무막의 10회전 10번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했으니까 요 측정 시간을 10으로 나누면 한 주기 될 거야. 자, 그리고 변화시키는 게 L 하고 추의 질량 변화시킨대요. L 변화시키면 반지름 작아지겠지 뭐. 자, 그러면 이제 실험 1과 실험 2, 실험 3을 보니까 실험 1이 기준인 것 같아. 10cm 그 다음에 200g. 요거랑 비교하는 게 2번 실험은 10cm는 동일하게 했고 3번 실험은 200g을 동일하게 비교했네요. 자, 일단 주기가 지금 밑으로 갈수록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주기가 감소한다는 거는 빠르게 돈다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시험과 2번 시험 비교하면 자, L이 똑같으니까 반경이 똑같아요. 자, 1번 실험, 2번 실험 비교하면 R이 동일. 자, R이 동일한 상황에서 오메가가 주기가 작아졌으니까 오메가 커졌다 맞죠? 오메가 증가. 자, 라지 M만 바꾸네. 라지 M 추의 무게는 라지 M을 바꾸면 요 실의 장력이 바뀌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장력이 지금은 90력 역할을 하는 상황이니까 고무막에 바꾼 적 없고 R이 동일한 실험이니까 오메가 제곱 이렇게 이제 90력 표현하면 얘가 오메가 증가한다 했으니까 증가하죠. 자, 그러면 오메가가 증가하는 거는 90력 증가, 얘가 이제 장력이 증가지. 그러면 라지 mg 증가. 그래서 라지 m 요 기억에 들어갈 m은 200g보다는 크겠네. 그래서 니은 맞고 기억은 27초인데 주기 물었으니까 10분의 1 하면 되죠. 2.7초 맞고. 다음 디귿 니은은 10cm보다 크다. 자, 니은은 반경이죠.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 실험 비교하면 일단은 m이 동일해. m이 동일하면 얘의 무게가 90력 역할이니까 90력 동일. 자, 여전히 여기도 지금 주기 감소하면 오메가 증가. 자, 그러면 F 90력이 mr 오메가 제곱인데 지금 오메가 증가했고 R은 90력이 지금 동일하다니. 그럼 90력이 변하면 안 되니까 R은 작아져야지. 그래서 R이 작아져야 되니까 더 내려오겠죠, 추가. 그러면 10cm보다 더 크다 돼야지. 그래서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M은 질량 라지 M인 추 매달고 스몰 M 매달고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 추의 역할은 항상 얘 무게가 장력을 만드는 역할이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받는 장력이 지금 라지 mg로 일정한 상황. 그 다음에 얘의 무게도 스몰 mg로 일정한 상황. 자, 그러면 결국 라지 mg의 이쪽 방향 성분이 mg랑 날라가야 돼. 그리고 이쪽 방향 성분이 90력 역할을 할 건데 지금 라지 m과 스몰 m이 계속 동일하다 맞지?
자,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주면 뭐 속력이나 각속도에 변화를 주면 라지 mg의 이 연직 반영 성분이 계속 스몰 mg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타 제로가 변할 수가 없어. 각도가 변하면 연직 반영 성분이 바뀌지. 그러면 스몰 mg랑 달라지잖아. 그래서 각도가 계속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구심력도 라지 mg의 수평 반영 성분인 구심력도 지금은 계속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메가나 V에 뭔가 변화가 오면 얘는 뭔가 이제 각도가 변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또는 반대 방향. 그래서 얘가 지금 실과 묶여 있는 상황이 각도가 요거라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이 상황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뭔가 추가 내려가면 얘가 딸려가겠지. 그 다음에 추가 올라가면 얘가 멀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변화가 생긴다 이거지. 세타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키면 일단은 구심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R분의 mv 제곱이 일정이 됩니다. 그래서 V를 증가시키면 R도 증가하면서 얘가 항상 그와 같아야 돼. 그래서 각은 세타 제로보다 작아진다. 각도가 변하면 안 돼. 각도가 변하면 안 되니까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각속도를 2배로 하면 자 그러면 mr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하지 뭐. 자 각속도를 2배로 하면 오메가 제곱이 4배가 된다 맞지? 그러면 r은 반대로 4분의 1배. 자 근데 어차피 세타 제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l이 요 실의 길이가 4분의 1배 되면 반경도 4분의 1배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l이 2분의 1배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원운동의 반지름이 4분의 1이 되도록 하면 물체의 속력. 그럼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네. 자, 밑에 분모의 R이 4분의 1배 되면 분자도 4분의 1배 되어야 크게 안 변하죠. 그러면 V가 제곱이니까 V는 2분의 1배 되면 4분의 1배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배 되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D끝 3번. 요 문제는 추 매달고 이제 A 물체 돌리고 있는데 지금은 차이가 추의 무게가 차이가 있나봐. M가 M나 요 B만 알면 되네. 그러면 추의 무게는 장력 B로 찾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DA고 DB라면 자 일단은 물체가 같기 때문에 이 물체의 무게는 장력의 연직 성분이 같아서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60도니까 요 연직 성분은 2분의 1 TA. 얘의 연직 성분은 TB의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TB. 근데 요거 둘이 서로 같아야 되네. 그러면 2분의 1 TA는 2분의 루트 3 TB니까 얘들 둘의 비가 루트 3대 1이고 요게 곧 이 추의 질량비다 이거지. 그러면 끝났네. 가에서 질량이 루트 3배 더 크다 되니까 루트 3분의 1 답은 1번. 자, 질량 M의 물체가 45도 경사에서 이렇게 이제 요걸 중심으로 원운동 돌고 있는데 자 일단은 힘을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한번 그려볼게. 얘가 여기 돌고 있을 때 자 얘가 질량이 M이다 맞지?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이 두 가지 mg 그리고 요 빗면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 자 근데 이 수직항력에 이 두 힘의 결과물이 계속해서 구심력 역할. 근데 구심력은 항상 중심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받아줘야 된다 맞지? 자 그래서 N의 이쪽 연집 반영 성분은 또 mg랑 날라가고 수평 반영 성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각도가 45도다 그지? 그러면 얘들 전부 다 45도일 때 거니까 얘들 다 같은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전부 다 mg 상황이고 자 수평 연집 성분이 mg니까 N은 루트 2mg. 오케이 그럼 걔네들이 보자. 기억 원뿔면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루트 2mg니까 틀렸고 니은 물체의 속력은 mg 가지고 하면 되겠네. 구심력이 mg인 상황인데 속력 물었으니까 r분의 mv제곱 이 mg. 그래서 v는 루트 gr.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D가 원운동 주기는 v를 찾았으니까 v라는 속력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2파이 r이 길이다 맞지? 요게 주기다 이거지. 그래서 v 대신에 루트 gr 우리가 구한 거 넣어주면 루트 gr분의 2파이 r. 그래서 주기는 2파이 루트 g분의 r 그렇게 되겠네. 그래서 D가 맞네요. 그럼 답은 니디 4번.
그림과 같이 원뿔의 꼭지점과 실로 연결된 질량의 m인 물체가 등소운동한다. 중심은 여기에요. 중심이 이걸로 이제 등소운동하고 있는데 실이 여기 매달려 있나 봐. 그리고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0도짜리니까 옆에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연집 방향과 60도 이루는 그런 빗면이고, 물체가 여기서 이제 원운동 이렇게 이제 원운동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받고 있는 힘이 여기 이제 줄 매달려 있네. 그러면 장력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중력 받을 거고, 이렇게 받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 구심력의 크기는 원뿔면이 바깥면이 물체 작용하는 힘, 요게 수직항력이다, 맞지? A랑 같다, 그치? 그러면 요거 F라고 줘보자. 그러면 결과물인 구심력도 F가 돼야 돼. 그리고 위아래 방향, 결국 얘가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심력을 받아도 구심력을 이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가 F가 되고 연직 방향의 힘은 날아가도록 표현해 보자. 자, 그러면 일단 연직성분은 수평성분부터 해야겠네. 자, F의 이쪽 방향 힘과 장력의 이쪽 방향 힘이 서로 결어서 구심력 F 만드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요게 지금 60도 상황이니까 얘가 60도, 여기서 얘가 60도 이런 상황이네. 자, 그러면 F의 60도 코사인 성분이니까 2분의 1 F. 자, 구심력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F를 받아야 되니까 저기 너무 그림이 너무 작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1 F 나왔어. 중력은 지금 구심력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면 요 힘하고 둘이 결과물이 F가 돼야 되니까 얘가 F고 얘가 2분의 3 F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장력의 수평방향 성분이 2분의 3 F 돼야 되는데 여기 30도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 배하면 여기 장력, 그러면 루트 3F가 지금 여기 장력이고, 자, 그 다음에 루트 3F의 이 연집방향 성분하고 F의 연집방향 성분이 더해져서 이 mg와 같아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루트 3F의 절반이니까 2분의 루트 3F랑 얘도 2분의 루트 3F. 그래서 더해서 루트 3F, 요 놈이 지금 mg랑 같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F는 루트 3분의 1mg고, 끝났네. 요 구심력 크기 물었으니까 구심력을 지금 우리 장력을 F, 이쪽 수직항력을 F로 주면서 구심력 F였지. 그래서 F는 루트 3분의 1mg. 4번. 그림과 같이 물체 AB가 원뿔의 안쪽 면에서 이제 등속 운동한다. 자, 높이가 2배 차이 나네요. 자, 일단 뭐 여기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얘가 이제 돌고 있을 때 수직항력하고 얘 중력 이렇게 받는 거다, 맞지? 자, 지금 V 비교하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구심력으로 가면 되는데, 자, 일단 구심력의 역할은 요 B의 질량이 MB라면 MBG, B의 무게의 탄젠트 값, 세타 탄젠트 값으로 구심력이 정해진다, 맞지? 자, 근데 A나 어차피 B의 입장에서 탄젠트 세타 값이 똑같거든. 그러면 이 질량비로 구심력이 정해질 건데, 지금 요게 MBG 탄젠트 세타가 R분의 MV 제곱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그죠? 자, 근데 이제 B가 속도가 V일 때니까, 자, B는 어차피 질량 날라가고 V 제곱은 RG의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 둘이가 변할 수가 없어. 그래서 V 제곱과 R이 계속 변해줘야 돼. 자, A는 반경이 2배지. 높이가 2배니까 닮은 비용에서 얘가 반경 R이면 얘는 반경 2R. 그래서 우변에 여기 R이 2배 되네. 그러면 R이 2배 됐을 때 V제곱이 2배 돼야 되니까 A의 속력은 B보다 루트 2V, 루트 2배 더 빠르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